그래요. 이번 주면은요, 20대 국회가 이제 끝나고 21대 국회 문을 열게 됩니다. 어떤 법안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당선인 이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 묘역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그 지역구가 그 그러니까요. 현충원이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친일파가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가져온 불행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청산한 그 독일 등 유럽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과거 청산에서 얻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현충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진 당선자가 어떤 저런 법률을 한번 만들어서 정리해두겠다라고 하는 거 뭐 초선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개원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가지고 협의들을 할 텐데 자칫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논란으로 여야가 갈라져서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생의 현안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어떤 그 싸움에 기름을 붓는 뭐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솔직하게 과거 경험들을 보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선 의원 당선자로서 이미 막 저런 어떤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좋고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청산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것들이 개원 협상이나 초반기에 민생 입법을 처리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좀 우리가 사려 깊게 봐야 된다라는 염려도 함께 전합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지역이나 어느 집안이나 정치인에서도 이장 문제, 묘를 옮기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뭘 근거로 이 파묘법을 만들겠다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 인명사전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걸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아온 인물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인물을 평가할 때는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살아온 한 구간 또 하나의 행태만 보고 그 인물을 역사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파묘를 하겠다, 파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 국민들을 더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네.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파묘와 같은 거는 이것은 과거를 딛고 일어선다기보다는 과거라고 하는 동굴에 갇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도 겪었고 또 6.25 한국 전쟁도 겪었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친일의 어떤 역사가 있었던 인물들 중에 또 한국 전쟁에서는 또 공을 세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 기준을 또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논란과 토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제때 청산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 21대 국회 이런저런 이제 코로나 문제들을 잘 좀 이게 정리해가면서 이제 지금 뭐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가 그런 어떤 그 위안부 어떤 진실 밝히기 이런 어떤 단체들의 활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해야 될 역사들은 좀 서로 좀 넓은 그 토론의 장, 대화의 장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지금 김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고려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거 청산, 역사 청산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과 과가 함께 있대 그런 문제가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는 결과적으로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공론의 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돼야 지속 가능한 청산이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만주 군관학교에 있었지만은 결국 6.25 전쟁 때는 1사단장을 하면서 1950년 8월, 9월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지킨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저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 공과 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유지 발전 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을 세웠느냐 이런 생각을 중심으로 해야지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친일파다,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다 이런 그 시각만으로는 저는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어렵다. 국민들의 공감을 통해서 국민들이 화합, 단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그 박세원 대변인이 지금 이수진 당선인은 그 국립현충원을 지역구를 갖는 당선인이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서 의욕적인 그 지역구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구성 협상도 중요하고 그다음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도 더 주요 현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맞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공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자칫 저러한 문제가 본질을 넘어서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를 흐르면서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게 가지 않도록 지혜를 잘 발휘하기 바라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를 조금 넘어서면서 뭐 그런 문제들을 잘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이수진 당선인이 바라는 목표하는 그러한 지점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법의 그런 어떤 성과를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보면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올바르다 이런 것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효율성 측면에서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요새 좀 너무나 답답한 것이 안타깝고요.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한 사건도 다시 조사하자. 또 김현희의 칼기 폭파 사건도 또 재조사하자. 그거 사실 몇 번씩 재조사했던 일들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무죄를 증빙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또 재조사하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조사, 재수사, 재심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되고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몇 번씩 조사하고 확정 재판, 확정 판결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 다시 하자. 글쎄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뛰어가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대통령께서 통 크게 가르마를 좀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지만 미래로 가자 말이죠. 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약간 다른 결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고 해서 자 새로운 증거와 정황,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덮을 수는 없다. 과거에 그런 확정 판결이 나던 사회 분위기,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났다면 그 당시에 새로운 증언과 나오지 못했던 증거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된 판결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 무조건 재조사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지속가능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은 그렇게 완전하게 어떤 의혹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속가능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의 그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서 두 분 공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